4번 주지를 키워서 부주지를 많이 받는 어떤 이런 형태. 그럼 이 주지 연장지 하나에 이 부주지를 몇 개를 받느냐. 보통 8개에서 7개, 8개씩 받으면 한 가지에 한 15가지 정도가 15가지 정도가 양쪽으로 따지면은 12가지에서 아무리 안 받아도 15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한 게 30가지, 이쪽에 30가지. 그러면 60가지가 부주지로 다 따지면 60가지가 60개 정도 돼요. 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또 자두밭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내년 농사를 이제 준비를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두 농사 하시던 분들도 또 다시 자두를 식재를 하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저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내년에 자기 땅에다가 내 밭에다가 그 다음에는 회사 다니다가 이제 나오셔서 부모님이 농사 짓던 땅에다가 어차피 본인이 퇴직하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하시다가 이 자두 농사를 해보시겠다는 분들이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자두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밭은 뭐 어떤 식으로 자두 식재를 이렇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제가 항상 그럽니다. 자두 농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두 농사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고 자두는 특히 제가 이제 그 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자두나무를 심기 전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토양을 알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내 토양을 알고 하자는 얘기는 우리 밭에 우리 땅에다가 무슨 작물을 심으면은 잘 될 것인지, 우리 땅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토양을 알고 하자. 이 얘기는 토양을 알고 그 어떤 품종이나 다른 농작물도 그렇고 심으면은 자두의 어떤 품종 이런 걸 심을 때, 자두를 심었을 때 그 성공할 확률이 있고 자두 농사가 잘 되고 과가 굵고 맛있고 이렇게 되지, 토양이 안 좋은 데다가 맞지 않는 데다가, 안 좋은 것보다가 맞지 않는 데다가 자두나무를 심으시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을 알고 하자. 내 밭의 토심이라든가 땅심, 토양의 성분, 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하셔서 그 토양의 성분도 알고, 그 다음에 토지를 알고 어떤 토질인지, 사질토인지 점토인지,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질땅인지, 뭐 이런 질땅이 점토나 뭐 비슷한 거지만은 어느 정도의 점토가 섞여 있는지 이런 거를 아시고 거기다가 맞는 농작물을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토양을 알고 하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기온을 알고 해야 돼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날씨의 변화가 요즘에는 하도 많이 급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기 때문에 이 기온을 모르고 하면은 농작물은 큰일 납니다.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 기존에 농사 짓던 분들도 그렇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내가 자두 농사 해야 되겠어, 자두나무 심어야 되겠어, 추위도담 심어야 되겠어, 이래서 심으시면 안 되고요. 기온을 알고 해야 이제 거기 기온에 맞는, 자두도 여름 자두가 있고 중생종 만생종이 있는데, 도담이나 추위 같은 경우는 거의 도담은 중만생종이고 추위 같은 경우에는 만생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어떤 병해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날씨에 봄에 꽃필 때쯤 그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작물들이요,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이 제대로 되느냐, 이 수정이 또 첫 번째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온을 알고 어떤 품종을 선택하자.
그리고 자두 농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밭에, 이것도 이제 기원인데 어차피 일기인데요, 우리 밭에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고, 남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이고, 동쪽이 이쪽이고 남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이쪽이고 하면은 여기서 산이 어느 쪽으로 있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지는데, 우리 밭이 어느 쪽에는 해가 빨리 져서 햇볕이 덜 들어온다, 어느 쪽에는 해가 늦게 떠서 산이 가려져서 햇볕이 덜 들어온다, 이런 걸 알고 골간을 잡고 이런 식으로 나무에 어떤 식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를 몇 시에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 있는지 겨울, 여름, 봄 잘 아시고 이렇게 하시고, 과일을 다 따고 나무에 과일이 없더라도 겨울에도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겨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햇볕이 잘 들어와야 가을에,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햇볕이 잘 들어와야 꽃눈이 충실해집니다. 꽃눈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1년 내내 햇볕이 잘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죠.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지역이, 저희 나라가 70%가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역이 87%입니다. 87%. 거의 그 90% 가까운 산간지역이에요. 산촌이에요. 그리고 13% 정도가 이제 농지, 이런 농지도 조금만 옆으로 벗어나면은 전부 산이 가려져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70% 정도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서 밭에다가 자두 농사를 하시면은 아마 거의 산간지역에서 아마 농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 어떻게 지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품종입니다. 품종. 우리 밭에 토질에 맞고 해가 어느 정도에 뜨고 햇볕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품종을 선택하셔서 여기 기후가 이러니까 냉해 덜 입는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특히 도담이나 이런 품종은 냉해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냉해 피해도 심하고 병해 피해도 심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품종을 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을 선택한 다음에는 식재거리라든가 주간거리라든가 골간거리라든가 이런 걸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은을 새로 조성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시설을 먼저 해놓고, 어떤 시설로 어떤 수용으로 하는데 시설을 먼저 해놓고 나무를 심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나무를 심느냐, 나무를 심어놓고 시설을 하느냐, 이거는 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항상 뭘 하더라도 생각을 먼저 하시고, 이것저것 현황사항을 파악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입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죠. 구입 절차에 들어가고, 구입 절차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심으면 어떤 나무를 몇 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식재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이 나오는데, 수영이요. 수영은, 자두 수영은요, 요즘에는 사과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이 밀식재배를 많이 합니다. 사과도 밀식재배를 많이 하고요, 자두도 밀식재배를 많이 하는데, 자두 밀식재배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두 밀식재배가 따지고 보면 무슨 수형이 있느냐, 자두 수형에 보면은 8m형, 8m형은 한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복숭아처럼 저쪽 주지 하나 이쪽 주지 하나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 쭉쭉. 제가 이제 이 수형에 대해서는 사진을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가는 게 8m형이고, 이게 Y자 8m형이라 그러기도 하고, 8m형, 대표적인 8m형 밀식재배고요. 그 다음에 다두지형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의성이나 김천 같은 데서 평지에서 많이 하시는, 평야에서 많이 하시는 다두지형. 나무를 심으시면 한 30cm나 40cm에서
대목을 잘라서 봄에 식재를 하시면은 거기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거를 반 정도씩 양쪽으로 놓아서 7, 8가지씩 일단 부채살처럼 다 펴놓습니다. 이렇게 다 펴놔요. 이렇게 다 펴놓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주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빨리 되겠죠. 이 수용은 조기 생산을 조기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차서부터 과일을 달아서 3년 차에는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그런 그런 강점이 있고요. 조기 수확을 유목기의 수확을 많이 한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밀식 재배라는 것은 장점이 있지만은 조기에는 유목기에는 장점이 있지만은 나중에 자두나무가 늙어가면서 20년, 30년, 8년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나무 관리하는 데서.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이 자두가 이 나무에서 주지나 부주지에서 이렇게 계속 달리는 게 아닙니다. 꽃눈이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단가지를 만들어서 유인을 해서 거기서 과일을 달아야지. 지금 이런 밑에서 이런 나무에서 직접 여기도 벌써 직접 절대 안 달립니다. 이거 절대 이런 게 과일이 절대 여기 안 달려요. 절대 달리는 게 없습니다. 꽃눈이 다 죽고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두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두나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해년을 자꾸 거듭해 가면서 농사를 지면서 평생 그렇게 다주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 주지에서 열매를 달라 그러시면은 그거는 상당한 착오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런 수용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단점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밀식재배에 속하는 다주지 형태로 하는 수용을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주지 밀식재배형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UFO형. UFO형 수용은 가지를 양쪽으로 하나씩 펴놓습니다. Y자 UFO형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양쪽으로 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쫙 이렇게 많이 펴는 거죠. 이렇게 펴놓고 그렇게 펴는데 이런 것은 대표적인 이 세 가지가 밀식재배로 들어가죠. 그런데 밀식재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유목기에 때는 수확이 빨리 하고 상당히 다른 나무 개심형이나 옛날 그런 거보다가 상당히 먼저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심어놓고 수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나무를 키워가면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단점이 있다는 것을,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농사 지을 것도 생각을 하시고 식재를 하고 수용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저는 이제 권장하느냐면요, 식재를 해서 4번 주지를 받습니다. 4번 주지. 저쪽 두 가지, 이쪽 두 가지를 받아요. 그럼 이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심어 놓고 2년이 되면은 4번 주지 받을 거를, 성실한 거를 저쪽으로 두 가지 눕혀서 유인을 조금씩 해나갑니다. 한꺼번에 또 자두도 많이 이파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유인을 하는 거는 부러집니다. 가지가 찢어져요. 또 봄에도 많이 찢어집니다. 자두나무가 굉장히 연해요, 보기보다가. 그래서 많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서 조금씩 유인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가지는 안 베내고 2년까지 계속 기르고 3년까지도 옆에 다른 가지들도 안 베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파리가 많아서 햇볕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나무는 위에 가지가 많이 있고 이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밑에 뿌리도 그만큼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심, 잔가지도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고 무리가 활착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면 1대1의 비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많고 잔가지가 많다는 것은 밑에 뿌리도 그만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대1로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서 4가지를 받아놓고 다른 가지도 치지 않고 그대로 기릅니다. 유인할 가지만 유인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키우다가 3년차 지나서 이제 3년차 가을서부터 저는 이제 나머지 가지를 잘라요. 자르고 월동 동계 전지할 때 자르고 그해 겨울을 나고 4년차 봄부터 이걸 옆에 부주지를 그때부터 받습니다. 저는 부주지를 그때 받아야 이 주지 4가지가 3m 이상 확 커야 됩니다. 무진장 키워놔야 돼요. 무조건 나무를 키워놔야 나중에 과일이 큰 게 달리고 맛있는 게 달립니다. 많이 달리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무가 크고 세력이 좋아야 병충해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4번 주지를 키워서 부주지를 많이 받는 어떤 이런 형태. 그러면 이 주지 연장지 하나에 이 부주지를 몇 개를 받느냐. 보통 8개에서 7개, 8개씩 받으면 한 가지에 한 15가지 정도가 양쪽으로 따지면은 12가지에서 아무리 안 받아도 15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한 게 30가지, 이쪽에 30가지. 그러면 60가지가 부주지로 다 따지면 60가지가 60개 정도 돼요. 그렇게 길러서 이 식재 거리를 지금 저희가 7m, 5m 돼 있는데 7m, 5m 하지 말고 6m 하든지, 저는 새로 심으면 6m, 7m 오히려 주간 간격을 더 벌려고 그래요. 주간 간격을. 여기는 각도는, 눕히는 각도는 45도에서 52도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되잖아요. 해주면 되는데, 자 45도에서 6m 하면은 이게 지금 한 3m 50 올라가 버립니다. 3m 50이 올라가요. 45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도 농사 지으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 리프트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리프트를 사용한다 그래도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가까운 데 손 다니는 데가 좋지, 손 이상 사다리를 탄다든가 리프트를 타면은 작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옆거리를, 주간거리를 많이 띄우자는 얘기는요, 자두나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년에 3m가 커버려요. 1m, 3m. 1년에 3m가 커버려요. 1년에 3m가 커버리기 때문에 저쪽 3m, 이쪽 3m 그러면 6m 아닙니까 벌써? 그러면 6m에서 다여요 벌써 자두나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셔서 척지를 많이 길러자는 거죠. 옆으로 눕히는 가지를. 나무 종류는, 자두나무는 딴 나무도 그렇고 자두나무는 특히 많이 눕히면 눕힐수록 도장지가 많이 튑니다.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튑니다. 많이 튀고 일거리가 도장지가 많이 튄다는 것은 결국은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길르지 말고 적당하게 눕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척지들은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간 가지기 때문에 눕혀야 됩니다. 눕혀야 돼요. 도장지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나무의 성질이나 어떤 그런 기르는 방법을 잘 이용하셔서 식재도 잘 하시고 수용도 잘 잡고 식재 거리 간격도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은 내년에 또 자두 농사를 하실 분이나 새로 식재를 하신 분이나 또 퇴직하고 식재를 하실 분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수용을, 내 밭의 토지를 알고 하자. 그 다음 기온을 알고 하자. 우리 지역에.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먼저 하고 할 것인지, 자두나무로 식재하고 시설을 할 것인지 이걸 판단하시고, 품종을 어떤 걸로 선택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을 어떤 수용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용을 잡으시면 어떤 식으로 길러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질 것인지, 이런 대체적으로 한 6가지 정도 중요한 6가지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식재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간단하나마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